다음은 인덱스 관리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인덱스 자동 생성과 삭제, 그 다음에 인덱스 수동 생성과 삭제, 종류별 인덱스 생성, 그 다음에 인덱스 수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자동 생성과 삭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덱스는 인덱스 명령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되는데, 인덱스가 자동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 조건을 생성할 때 인덱스가 생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자동 생성은 테이블 생성 시 기본 키 또는 고유 키를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배웠던 컨스트레인츠 제약 조건명에서 프라이머리 키 또는 이제 유니크 키로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덱스를 자동으로 삭제할 때에는 바로 제약 조건을 삭제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면 되시는데, 그래서 이미 배웠던 드롭 컨스트레인츠, 그 다음에 제약 조건명, 그 다음에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인덱스는 기본 키와 고유 키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 기존에 생성된 인덱스와 연계한 기본 키 또는 고유 키는 인덱스가 자동 삭제되지 않는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자동 생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 생성할 때 저희가 제약 조건을 부여해서 기본 키를 설정하고 아니면 또 고유 키를 설정하면 바로 인덱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 자료 사전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all 인덱스에서 인덱스가 모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constraints에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부터 먼저 저희가 생성한 대로 있는지, 그래서 실제 pk하고 유니크 키, 요게 이미 이제 생성된 거,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약 조건에서도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아셔야 될 게 제약 조건명하고 인덱스명이 동일하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삭제함으로써 생성된 인덱스가 자동 삭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을 삭제했고, 이제는 인덱스가 이미 있는지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하고 인덱스가 자동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수정 시 인덱스 자동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제약 조건을 테이블 수정하면서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constraint pk 하고 unique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수행해 보고 생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역시 생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테이블 수정으로 해서 삭제, 즉 드롭 컨스트레인츠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인덱스 삭제되고 제약 조건도 삭제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생성된 인덱스로 제약 조건을 적용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 즉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create index on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 01과 키 01을 컬럼으로 해서 인덱스를 한번 생성해 보면 제가 인덱스명을 idx tb 테스트 01이라고 해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덱스가 생성된 거 확인을 했고 제약 조건은 현재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k 프라이머리 키로 해서 제약 조건을 인덱스 컬럼으로 이용하여 이제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제약 조건이 나오는데 제약 조건명하고 인덱스명이 지금 서로 이제 다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명하고 제약 조건이 다르고 이 내용으로 해서 제약 조건을 한번 삭제를 해보면 기존의 인덱스는 그대로 남고 제약 조건만 삭제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수동 생성 및 삭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수동 생성은 create index라는 명령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create index 해놓고 on 테이블명 다음에 제가 인덱스에 사용할 컬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컬럼 뒤에 ASC는 즉 오름 차순을 얘기하는 것이고 DSC는 내림 차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테이블 스페이스 PCT 프리 그 다음에 이닛 트랜스 맥스 트랜스 그 다음에 스토리지절 그 다음에 로깅 노 로깅 노 소트 리버스 즉 이러한 옵션들이 있으면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테이블 스페이스부터 노 로깅까지는 이미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저희가 배웠던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노소트와 리버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소트 옵션입니다. 이 노소트 옵션은 기존의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덱스를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노소트 옵션은 단 생성할 때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 인덱스의 데이터들이 정렬이 되지 않더라도 테이블의 데이터가 정렬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네, 최초 생성할 때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버스 역방의 인덱스를 생성할 때 쓰는 옵션으로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니크, 비트맵, 그 다음에 리버스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저희가 기본키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트맵 인덱스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방 인덱스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 리버스라는 내용과 DESC 즉 컬럼의 DESC 내림차순 인덱스가 동시에 사용되지 못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이 역방 인덱스는 뭐냐? 저희가 나중에 비트리 인덱스에서 적용될 것인데 비트리 인덱스가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될 때 연속적인 순번의 데이터들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을 때 그 트리 구조가 깨질 수가 있어서 그 트리 구조에 깨지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역방 인덱스다. 단 이 역방 인덱스가 사람 눈에는 일반적 인덱스와 동일하게 되고 내부 메커니즘으로만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덱스의 삭제는 드롭 인덱스라는 것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류별 인덱스 생성입니다. 인덱스를 옵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오름차순 인덱스, 즉 일반적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create 인덱스 또는 create unique 인덱스로 해서 유일한 인덱스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인덱스를 만들 것이냐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명, on, 그 다음에 테이블명, 컬럼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 create 인덱스 idx test on test table 가로치고, 그 다음에 뭐 컬럼 01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림차수 인덱스입니다. 내림차수 인덱스는 기본 오름차수 인덱스와 똑같이 create 인덱스, 인덱스명, 그 다음에 on 테이블명 다 똑같지만 컬럼명에 DSC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index idx test on test tbl 컬럼 언더바 01 DSC 라고 해주시면 내림차수 인덱스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역방향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create index, 그 다음에 인덱스명, on 테이블명 해서 똑같이 다 쓰고, 그 다음에 리버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역방향 인덱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DSC, 컬럼명 뒤에 DSC 해서 내림차순 인덱스와 같이 역방향 인덱스가 사용될 수 없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을 보면 뭐 create index idx test on test tbl 가로 열고 컬럼 언더바 01 리버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방향 인덱스가 사용되는 것은 순차적 인덱스가 순차적으로 삭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저희가 비트리 인덱스 해가지고 구조가 누트 레벨, 그 다음에 브런치 레벨, 그 다음에 리프 레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트리 구조 스타일로 인덱스가 구성이 되는데, 한쪽 지역에 있는 값들의 삭제가 일방적으로 많으면 이 값을 추출하는 거 속도하고 이쪽으로 이제 갈 때, 아니면 이런 브런치 쪽으로 갈 때의 속도가 서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내용을 약간 다르게 처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중에 이걸 보여주시면 자세하게 크게 보시면 되겠지만 뭐 101, 102, 103, 104 뭐 이렇게 냈었을 때 똑같이 뭐 뒤에 거꾸로 순서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방향 인덱스에서는 그 값 그대로지만 역방향 인덱스에서는 값을 거꾸로 해서 뭐 1002, 그 다음에 2001로 보고 3001로 보고 4001로 해서 이 내용들이 연속적인 값들이 골고루 이 리프에 뻗으면서 삭제가 되더라도 각 브랜치가 각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맵 인덱스입니다. 비트맵 인덱스는 create 비트맵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명, on, 테이블명, 그 다음에 컬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컬럼이 2개 이상 사용될 수 없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시고, 뭐 사용한 create 비트맵 인덱스 idx test on test tbl 뭐 컬럼 01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트맵 인덱스는 주로 복잡한 오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대상 컬럼의 카디널리티가 매우 적은 경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책 표 13-2, 13-3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기반의 인덱스입니다. create index, 인덱스명, 그 다음에 on,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고 컬럼명을 표현하시던가 아니면 산술식으로 표현하시면 함수 기반의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사용할 때는 웨어 조건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함수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내용 함수가 사용이 되면 인덱스가 사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함수와 컬럼을 한꺼번에 인덱스로 만들어서 인덱스가 적용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해보시면 뭐 create index idx test on test tbl 해가지고 함수 uf test라는 함수에 뭐 파라미터로 뭐 컬럼 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구조 테이블입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create table, 테이블명, 그 다음에 뭐 컬럼명들 쭉 나열하고,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organization index table space,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명, 그 다음에 pct threshold 값, 그 다음에 overflow table space 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명,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을 했을 때 보면 create table test iot, 그 다음에 키01,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해서 기본 키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럼 01,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르가니제이션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CT 트레시홀드라는 것은 이때 정의된 값, 즉 비율이 어떤 내용이냐? 블록의 n%. 그래서 비율보다 큰 자료가 입력이 되면 키열은 테이블에다가 같이 이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 그러한 것들을 아까 선언한 오버플로우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덱스 구조 테이블은 대용량 데이터를 생성할 때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데이터 자체를 기본 키 정렬된 순으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인덱스 구조 테이블을 만들 때의 제약 조건이 좀 존재하는데, 반드시 기본 키가 존재해야 되며 저희가 알고 있는 유일키 그리고 유니크 키라고 하는 유일키 제약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롱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고 클러스터 스타일로 테이블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덱스 수동 생성 및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름차선 인덱스, 즉 일반적인 인덱스에 대해서 생성을 해보겠는데, 기존에 생성됐었던 인덱스를 우선 삭제를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키 1에 AAA라고 해가지고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CCC, 그 다음에 BBB, 그 다음에 EE,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하고 이제 커밋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소트 옵션으로 인덱스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배웠듯이 노소트 옵션은 데이터가 이미 정렬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소트 옵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에러를 지금 발생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지우고 이제는 순서대로 AAA, 그다음에 BBB, CCC, E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커밋 하고 나서 이제는 노소트 옵션으로 인덱스를 키 다시 01에 대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인덱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인덱스 생성 이후에 지금 제가 이 사이에 DDD를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도 에러를 발생하느냐? 사실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노소트 옵션은 인덱스를 생성했었을 때에만
어,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입력을 하는 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AA, BBB, CCE, DDD 즉 입력했었던 제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렬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더 바이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정렬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룹 바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덱스, 유니온 올은 아닙니다. 유니온 마이너스 인터섹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렬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적용이 된 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할 때는 관련 컬럼이 이제 수행이 됐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수행을 하게 되면 정렬이 그럼 됐느냐? 사실 정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안 됐을 때 왜 정렬이 안 되느냐? 우리가 인덱스가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옵티마이저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놈을 가지고 저희가 SQL 문장이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옵티마이저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옵티마이저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버튼, 익스플레인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만일 익스플레인 테이블이 없으면 익스플레인 테이블을 먼저 만들라는 그런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저는 각 오라클 버전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옵티마이저를 보고 튜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제 실제 각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의 이 플랜을 보고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플랜을 보시게 되면 지금 셀렉트를 했었을 때 인덱스가 먹지 않고 테이블이 풀스캔 되는, 풀스캔이라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전체를 다 읽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건수가 너무 적고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타겟을 추출하다 보니 풀스캔이 더 빠르다고 옵티마이저가 인식을 해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덱스를 강압적으로 제가 지정한 대로 적용이 되게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힌트라는 것을 줘서 옵티마이저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수행을 해라라고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의 플랜을 보시면 인덱스가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덱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제가 오더 바이를 주지 않아도 정렬이 되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의 삭제는 드롭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스를 이제 삭제를 해주고, 이제는 이제 내림차순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아까 입력했었던 이제 그 내용이 되고, 제가 내림차순 인덱스 즉 정렬을 DESC로 해서 정렬을 인덱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해당 내용이 적용됐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 제가 익스플레인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덱스가 내림차순 인덱스라고 정렬이 됐는데, 적용이 됐는데 데이터를 확인하면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덱스로서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G와 그 다음에 12C가 지금 차이가 보이는 부분인데, 그 11C에서는 12C에서는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내림차순 인덱스를 적용해서 인덱스가 적용됐다고 해도 데이터 셀렉트 할 때 그래서 힌트로 뭐 인덱스 DESC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적용해야지만 적용해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G에서는 내림차순 인덱스가 적용돼서 그 정렬이 역순으로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G에서 정렬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A 즉 11G로 11XE 버전으로 해서 11G XE 버전으로 해서 지금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미리 이제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A, B, C 뭐 E,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는 이런 식의 이제 내용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덱스를 T01에 대해서 DESC에서 역방향 인덱스로 지금 내림차순 인덱스로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덱스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지금 정렬이 내림차순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G 즉 지금 12C로 해서 제가 접속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역시 똑같이 힌트를 줘서 이제 적용을 하게 하면 지금 정렬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플랜 얘기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 테이블이 없었을 때 아마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정렬해서 이름 해주고 OK 눌러주면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인덱스는 이제 삭제를 하고 역방향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인덱스는 자체 메커니즘만 차이가 존재할 뿐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데서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인덱스하고 내림차순 인덱스를 동시에 선언을 하면 에러가 발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인덱스는 독자적으로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리버스라는 옵션을 가지고 역방향 인덱스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인덱스와 뭐 동일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인덱스하고 뭐 테이블을 삭제하고 이제 일반 인덱스와 비트맵 인덱스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한 300만 건의 데이터를 같이 테이블 생성할 때 같이 넣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커넥트 바이 해서 레벨로 해서 이제 건수를 증가시킬 때 이때는 PGA 쪽 메모리가 이제 상당하게 필요하게 되는데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시스템 계정을 통해서 그 시스템 PGA 뭐 이쪽 관련되는 요 파라미터 값을 한 2기가 정도 줘서 내용을 수정하시면 쉽게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덱스를 제가 생성을 하고 그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제가 플레인 값을 확인하면 인덱스가 걸리면서 실제 코스트가 23 정도가 사용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이제 11G나 뭐 10G 뭐 이런 데에서 그 인덱스를 생성했었을 때 바로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옵티마이저가 테이블을 알 수 있도록 테이블을 분석해주는 그래서 얼라이즈 테이블 해서 계산시켜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뭐 CBC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이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아시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료를 한번 제가 지우고 다시 똑같이 생성하고 이번엔 비트맵으로 한번 자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블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제 키 01을 뭐 비트맵 인덱스로 해서 이제 생성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조회하고 뭐 그것을 익스플레인을 확인하면 이제는 코스트가 아까 23이었던 것보다 조금 13으로 해서 즉 줄어드는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오화 조건 이런 때에 비트맵을 쓰면 이제 그 옵티마이저에서 코스트가 좀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을 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테이블을 값을 삭제하고 이제는 일반 인덱스와 함수 기반의 인덱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료를 이제 다시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레벨 그 전체로 해서 이제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인덱스를 만드는데 일반 숫자 타입 그 다음에 다시 컬럼으로 해서 날짜 타입 그 다음에 문자 타입 이렇게 인덱스를 제가 만들어 주고 이제 인덱스가 적용되는지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하면 인덱스가 뭐 해당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추출이 됐으니까 인덱스가 적용되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함수를 써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함수를 썼을 때 내용들이 나오고 요것이 플랫을 보면 이렇게 함수를 쓴 경우에는 인덱스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 풀 액세스 테이블 풀 스캔이 일어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하게 되면 제가 키01 값을 10으로 나눈 게 300인 거 라고 해서 이제 찾는 이 내용을 보면 역시 테이블이 풀스캔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옆으로 보내서 실제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키01만 놔두고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훨씬 빠르게 나오는 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인덱스가 적용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쪽에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어떠한 뭐 계산식이라든가 함수가 사용되지 않아야지 인덱스가 먹히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의 형변환 때문에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숫자 타입이었는데 문자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형이 변화돼서 인덱스가 안 먹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풀스캔이 일어나는 내용은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추출이 돼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반대로 이제 내용을 해서 양을 뭐 10% 이상으로 이제 줄여서 추출하게 되는 대상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인덱스가 적용되는 것을 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 변환보다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아까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자체로 사용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뭐 날짜로 형 변환 시켜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뭐 실제적으로 데이터 건이 저희 타겟에 맞게만 된다면 인덱스가 이제 타는 이런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 기반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 날리고 이제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다시 테이블을 자료와 함께 만들고 이제는 함수 기반의 인덱스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기반에는 아까 함수를 이용하든지 직접적으로 아니면 계산식을 이제 포함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사용할 함수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요 조건식이 있는 거에 한해서 수행을 하게 됐었을 때 바로 해당되는 인덱스가 적용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테이블을 다시 삭제하고 이제는 일반 테이블과 인덱스 테이블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테이블을 제가 만들고 일반 테이블 저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create 테이블 뭐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제가 입력을 했었을 때 AA, DDD, 그 다음에 CCC 그리고 뭐 BBB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커밋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면 지금 제가 입력한 순서대로 AA, DDD, CCC, BBB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을 지우고 제가 인덱스 구조 테이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덱스 구조 테이블 아까 얘기했듯이 오르가니제이션 인덱스 해가지고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명 집어넣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인덱스 구조 테이블은 반드시 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키 공일을 가지고 제가 키로 만들어서 인덱스 구조 테이블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입력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AA 그 다음에 DDD 그 다음에 CCC 그 다음에 BBB 그리고 커밋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구조 테이블은 제가 어떤 순서로 입력을 하더라도 키값에 의거해서 정렬된 그러한 내용으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에 인덱스 구조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삭제하고 이제 다음 인덱스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의 수정입니다. 인덱스의 수정은 주로 인덱스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그 인덱스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덱스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의 분석은 인덱스가 어떠한 상태인지, 즉 입력 수정 삭제에 의거해서 인덱스의 밸런싱이 이제 무너졌을 때, 저번에 이제 배웠듯이 비트리 인덱스는 각각의 트리의 브런치나 해서 이제 리프 레벨까지 해서 각각의 가지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하게 각각의 이제 범위들을 이렇게 분포시켜 놓는데 삭제나 입력에 의거해서 그러한 밸런싱들이 무너졌었을 때 그러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 바로 인덱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analyze index 그래서 인덱스명 validate structure 해서 인덱스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인덱스를 재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인덱스를 재구성하려고 할 때 바로 alter index에서 인덱스명 리빌드나 아니면 콜레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빌드는 인덱스 전체를 리빌드하는 거, 다시 재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콜레스는 말 그대로 인덱스의 리프 레벨, 그 브런치나 루트 레벨은 건드리지 않고 리프 레벨만 재구성시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리빌드를 할 때에는 해당 인덱스에 대한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명령이 바로 온라인 옵션. 그래서 테이블 접근이 가능하게 해서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뭐 인덱스를 생성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래스하고 그다음에 리빌드는 두 개의 차이가 표 13-4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테이블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AAA 그 다음에 BBBB CCCC 그 다음에 BBBB 222 뭐 해서 4건을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지금 현재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Analyze Index 뭐 해가지고 인덱스를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 내용은 바로 인덱스 스태츠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필드가 바로 del lf lowrank 하고 lf lowrank 해서 이제 삭제된 그 데이터 건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전체 뭐 이런 내용 해서 실제 lf lowlength가 64 그 다음에 del lf lowrank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표시되어 있는 게 0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는 밸런싱이 맞는 0%만 이제 됐고 제가 밸런스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AA와 BBB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A와 BBB를 삭제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테이블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분석된 내용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4건 중에 이제 2건이 지워져서 밸런스가 뭐 50% 이상이 지금 밸런스 붕괴가 일어났다. 즉 50%가 지금 밸런스 붕괴가 일어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요 밸런싱 붕괴가 20%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재구성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그 테이블을 재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alter index 하고 인덱스명에서 콜레스라는 명령으로 해가지고 제가 리프 레벨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인덱스를 분석을 하고 이번에 밸런싱을 다시 확인을 하면 이제 다시 붕괴했던 밸런스가 다시 맞춰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리빌드는 전체를 재구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리빌드 온라인 해서 이제 실제 사용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 이런 내용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alter index 인덱스명 모니터링 usage
라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 내용은 v.object_usage 라는 뷰에 인덱스를 모니터링한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인덱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인덱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사용됐던 내용하고 실제 얘가 한 번이라도 사용됐느냐, 최초 실행된 때는 언제냐, 그리고 그 인덱스 노 모니터링 유시지라고 해서 인덱스 그 모니터링을 중지한 때가 언제인지 뭐 그러한 시간들만 나타내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인덱스가 어떤 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정 기간을 두고 인덱스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인덱스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을 때 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alter index 해서 이전 인덱스명 그 다음에 rename to 해서 새로운 인덱스명을 치시면 인덱스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저장 공간, 즉 뭐 alter index에서 뭐 MCT tree, MCT use, 뭐 initTrans, maxTrans, 뭐 storage 명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allocate 명령, 그 다음에 delocate 명령,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저희가 테이블 생성 및 수정 쪽에서 동일하게 명령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배웠던 alter index, 인덱스명, 모니터링 usage 해서 실행을 하면 실제 아까 v.object usage에 보여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 모니터링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사용된 적이 있느냐, 그 시작된 때는 언제인지, 아직 엔드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이 사용됐는지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select 문장을 날려보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start from 그 테이블이 HR 인덱스 테이블, 그 다음에 웨어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됐던 내용을 이제 적용을 시키고 수행을 시키면 실제 모니터링 된 거에서 어떻게 보여지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모니터링이 사용되더라,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인덱스가 사용된 거,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그 이제 모니터링을 중지하려고 할 때 no monitoring usage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end monitoring time 자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다시 제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내용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시게 되면 다시 사용했었던 게 no로 바뀌고 end도 없어지고 실제 모니터링 하는 시간이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내가 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인덱스가 사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이름 변경입니다. 그래서 alter index 해서 아까 인덱스명 tb 테스트 언더버 01 뭐 이거를 02로 바꾸겠다 해서 제가 실행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ll indexes라는 자료 사전에 바로 01에서 이제 02로 바뀐 이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